갑시다. 화면 조정 다 됐고 태훈이 들어오시고 24년 9월 38번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지문이 끝나는 대로 41, 2번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로비에 나가서 쪽지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42번까지는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40번까지 끝나게 되면 시험범위 아니신 분들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의 주제문 바이러스의 전염과 행동의 전염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고요. 차이점은 두 가지가 서술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의 전염과 행동의 전염에는 어떤 유사성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시작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are deep similarities.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먼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있어요? 깊은 유사점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소재 between 어디에 있어서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지금 우리 viral 이렇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란 뜻이고 contagion은 전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전염과 행동적인 전염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일단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소재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서 얘들아 조금만 신경 써볼까요? 말을 좀 풀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먼저 묶이고요. people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로 나왔고 얘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 동사로 지금 찍히는 거고 파란 색깔은 전부 다 수식이 되고 있는데 말을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먼저 in close or extended proximity라는 표현. 우리 proximity는 근접성 이런 뜻이 있죠. 가까움 이런 느낌인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close proximity와 extended proximity를 조금 풀어야 될 거예요.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근접성에 있는 사람들. 한번 했어요? 가까운 근접성.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소재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소재는 직역한다. 확장된 근접성입니다. 많이 이상하죠? 확장된 근접성은 뭘까요? 비교를 해볼까요? 가까운 것보다 조금 확장돼 있어요. 손가락 봤어요? 가까운 것보다 조금 확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extended proximity는 확장된 근접성이 아니라 가까운 것보다 조금 동떨어진,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말이 어려웠어요. 가까운 근접성, 조금 멀리 있는 근접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민아 가까운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됐어요? 누구와 가까워요? 누군가 조금 멀리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가까이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Infected by a virus. 이렇게 하면서 others를 꾸며주겠네요. 감염이 된 건데 뭐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다른 사람들과 붙어 있거나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은유. 감염이 된 사람들과 조금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중간에 꼈네. 그들 스스로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become infected. 그렇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들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감염이 된다라는 건 답이사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거니까 질병이 옮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사성이 있다 그랬죠? just as 마치 모처럼 사람들이 더 마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excessively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마실 가능성이 있대. 갑자기 when 뭐 할 때 그들이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쓸 때 누구와 in the company of 얘들아 이거 40번 지문에서도 나올 거예요. The company of라는 표현은 이게 동반자라는 뜻
친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40번에서 나올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heavy drinkers입니다. 포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포금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 많이 술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 자, 그럼 유사성이 있나요? 저는 유사성은 느껴지긴 했거든요. 소재 한번 봐볼까요? 바이러스와 행동의 전염에는 첫 번째 소재 무엇이었었죠? 유사점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어떤 유사점이 있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붙어 있거나 혹은 extended proximity,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된다? 감염이 되더라. 맞아요.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행동의 전염에도 유사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포금하는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포금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경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술을 더 많이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행동이 전염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물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연지는 참 친절하게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 쓰고 다녔죠. 그쵸?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썼다면 은유한테 옮길 수 있겠죠. 혹은 저한테도 옮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여러분도 긍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유사성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주제문 봤었죠? 공통점이 있을 거고 차이점이 있을 건데 제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차이점이 두 가지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점 잡아주시고요. 하지만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차이점들도 존재하더라. Between the two types of contagion. 자, 뭐 사이에서 두 가지 유형들, 무엇에? 전염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들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유형은 뭔가요? 바로 바이러스성의 전염과 행동의 전염 사이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건데요. 이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겠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visibility.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촉진시킵니다. 장려합니다. 행동의 전염을 장려하죠. 하지만 설명할게요. 1번, 2번. 하지만 막습니다. 제가 계속 외워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연지야. prohibit, inhibit, ban. 어디서 많이 봤죠? stop A from ing 할 때 막다, 금지하다. 그래서 외워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행동의 전염을 촉진시키지만 무엇을 막습니까? 확산을 막아요. 무엇에? 감염의 질환들의 확산을 막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두루뭉실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도 존재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시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아, 가시성과 관련해서는 행동을 촉진시키고, 맞아요. 두 번째 소재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의 확산을 막아요. 혹시 이 두 가지가 차이점으로 안 느껴지나요? 행동을 촉진시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건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예시로 나와요. 예시.
이게 어떻게 행동을 촉진시키는 걸까? 이게 어떻게 막는다는 걸까? 예시 한번 가볼까요? For example, 중간에 살짝 껴 있었네요.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 괜찮네. In contrast 뒤집어질 거니까 문삽 괜찮아. 예를 들어서 태양열 판넬들 있죠. 그게 뭐냐면 that부터 시작해서 street까지 묶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가 나오네요. 그러면 street나 instance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solar panels가 주어니까 복수라서 같이 맞춰줄게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 판넬들 있죠? 그게 뭐냐면 비저블한 그렇지 눈에 분명히 보이는 태양열 판넬들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눈에 분명히 보이는 태양열 판넬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More likely to stimulate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imulate 아니야? Stimulate 자극하다.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극하나요? Neighboring 이웃의 그 동네의 installations 설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제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업 끝나고 운동 갔다 왔는데 제가 운동을 하니까요. 정 원장님께서도 운동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행동도 지금 촉진이라는 게 일어나죠. 저 살 빠졌어요. 나비사던데? 대답 졸라 느리네. 짜증나게 진짜 6kg가 빠졌는데 씨. 벨트 봐봐 벨트.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여쭤볼게요. 살 빠졌어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나 빠졌지 운이야. 씨. 뭐 다시요. 뭐 하다 말았죠? 이렇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태양열 판넬들은 이웃에 설치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괜히 좋아 보이는 거야. 그쵸? 저거 되게 친환경적인데? 그러면 예시가 뭐였었냐면 방금 본 것처럼 태양열 판넬이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대? 설치를 자극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동이 촉진된 거 맞아요. 그쵸? 그러면 바이러스성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In contrast, we try to avoid others who are visibly ill. 자, 봐봐요. 문삽 다 괜찮다니까요. 원래 이거 자체가 문삽이긴 했었지만, 그쵸? In contrast, 대조적으로, conversely, 이런 건 가능하죠. 하지만, 대조적으로, 우리는 try to 부정사 ing 안 되겠지민 준 뭐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죠. Who are visibly ill.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Who are 주관대 분명히 눈에 보일 정도로 ill, 아픈이란 뜻이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명히 눈에 보일 정도로 아픈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걸요? 질병의 확산을 막나요? 네. 겉보기에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얘들아,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아닙니까? 왜냐면 둘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연지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 제가 연지를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지만 연지가 감기 걸렸으니 나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저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죠? 행동을 촉진시키냐? 행동을 막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막냐? 첫 번째 차이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another important difference예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문장 삽입도 괜찮지만 항상 얘기 드리죠. 문삽과 순서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건 순서 문제도 좋아요. 왜냐면 딱 하면서 흐름이 바뀌죠. 그리고 another라고 나왔습니다. 원을 한 번 더 받아줄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명사절 접속사 주격보어 difference 수식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whereas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면에 란 뜻이죠. wherea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whereas의 영향이겠네요. while 괜찮아 while. 이러하긴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염이라는 것은 어떻다? 거의 언제나 나쁜
나쁜 것이긴 하지만 차이점이에요. 그럼 말 느껴져요? 빈칸 뒤에 느껴질까요? 혹시 빈칸 깔리면 거의 언제나 안 좋은 것이긴 해. 그렇긴 하지만 행동의 전염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다? 물론 때로는 부정적이긴 해. 이를테면 S인 모처럼 the case of smoking 흡연을 하는 것처럼 행동의 전염이라는 건 부정적이긴 해. 그렇죠. 태훈이하고 민준이 담배 안 피실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배들이요 군대 가서요 담배를 배워와요. 왜냐하면 선임들이 피니까는 같이 피더라고요. 행동의 전염 물론 나쁠 때도 있어. 같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가시성이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어떻더라? 행동의 전염이라는 거는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더라. As in the case of solar installations. 아까 나왔던 거네요. 자, 마치 모처럼 이러한 경우처럼 태양열 판넬들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두 가지 차이점이 결국 다 서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 전염은 거의 언제나 어떻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행동의 전염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끔씩 부정적이기도 하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행동의 전염은 긍정적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태양열 설치를 하게 되면은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겠죠. 인식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장 삽입이었지만 순서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빈칸까지도 괜찮고요. 주제문 당연히 좋죠. 그래서 38번 지문 어렵지 않게 잘 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라 라는 말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어르신만들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민준이한테 얘기했었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네 학교 학생들이 저기 공원 옆에 미용실에서 미용실 주차장인가?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들도 처음부터 담배를 피려고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는 전염이 됐겠죠? 우리는 계속 긍정적인 전염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일반적인 수면과 동면에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컬러로 드린 분석본에서는 곰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주제문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수면과 동면에는 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Sleep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자, more than 계속 나오고 있죠? 뭐뭐 이상이더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어떻더라? 분명히 뭐와 관련된 겁니까? 그 이상인데 무엇 이상? 단지 휴식을 취하는 그 이상과 관련된 것이다. 말 느꼈어요? 수면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 그 이상이야. 그러면 수면을 하면서 휴식도 취하지만 다른 과정도 있다라는 걸걸요. One curious fact, 한 가지 우리에게 궁금심을 자아내는 사실은 is, 바로 이건데요. 그게 뭐냐면 animals, 오 특이하다. 동물들 있지. 어떤 동물들? That are hibernating also. 자, 우리요 처음 들어봐요. hibernate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죠.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당연히요. 근데 조금 친하게 지내세요. 고2 때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고3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hibernate는 어떤 뜻입니까? 동면하다예요. 동면하다. 그러면 동면이 뭐예요? 겨울잠 자는 거죠. 겨울잠. 곰이나 개구리, 뱀과 같은 동물들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였네요. 당연히 위치가 되겠지만 태우나 자체적으로 생략도 가능하겠죠. 동면을 하게 되는 동물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가 필요해요. 어떤 시기?
수면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 전까지에는 동면이라는 건 겨울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도 잠이 필요하대요. 동면을 취하는 동물들도 잠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동면을 하는 동물들도 잠이 필요하겠죠. It comes, 이것은 다가오게 됩니다. as a surprise. 정말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누구에게? 우리 대부분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맞는 말 아닐까요? 동면을 하는데 잠이 필요하다? But, 하지만 hibernation. 가자. 동면과 수면이라는 것은 어떻다? Are not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은 아니다. Are not at all. 자, 우리 이렇게 not이 at all이랑 같이 다니면은 얘는 부정어를 조금 강조해줘요. 그래서 수면과 동면은 똑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수면과 동면은 전혀 똑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At least, 적어도 not from, 이렇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엇의 관점으로부터요? 신경학적인 관점과 메타볼릭, 신진대사의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뉴럴러지컬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신경학적인 관점과 신진대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주제문 한번 던졌습니다. 동면과 수면은 같지 않더라. 어떤 관점으로부터 보자 그랬지, 은희야? 신경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신진대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동면과 수면은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차이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ibernating is more like being anesthetized라고 얘기를 하네요. 동명사 주어 나왔습니다. 동면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ore like, 맞아요? 이게 뭐뭐와 같은이란 전치사겠네요. 더 같더라. 그러니까 민준아 더 유사하더라. 이 친구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나요? similar to,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to는 전치사 to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being, 여긴 이상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걸 쓰면 눈에 조금 더 들어올 거예요. 동면이라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다? being anesthetized. 우리 요거 처음 보죠. 그렇죠? anesthetized라는 뜻은 이게 마취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취된 이란 뜻이고,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그리고 PP 계열이니까는 수동형이에요. 마취하는 게 아니라 동면은 마취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전신 마취 해보신 분 계십니까? 꽤 계시네요. 다비 씨는 혹시 전신 마취할 때 개운하게 잘 잤다 뭐 이런 느낌 들었나요? 태훈이는요? 저도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전신 마취 했었을 때 이거 팔 다쳐갖고 할 때 내가 혹시 마취가 되면 안 되지? 의사가 10가지 세래요.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눈 떠보니까는 추운 상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면은 아닌 거예요. 마취가 된다? 그건 잠을 자는 건 아니죠. 느낌 왔습니까? 그럼 동면도 잠을 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조금만 더 자세히. The subject,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자라는 게 뭐냐면 동면을 하는 그 생명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동면을 하는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됐어요? 우리 수면은 의식이 있잖아요. 동면하는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But, 하지만 not, 이거 is은 not에 같이 걸려 있어요. 실제로 asleep, 잠에 든 건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면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동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잠에 든 건 아니다. 똑같은 말 한 번 더 했네. 동면은 수면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실제로 잠에 든 건 아니에요. So, 그래서 동면을 하는 동물은 needs to get, 얻어야만 합니다. a few 뒤에 복수명사, 몇 시간을 필요로 하죠. of conventional sleep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대요? 말이 좀 그런데요. 전형적인
수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Each day within a larger unconsciousness라고 얘기를 해요. each 뒤에 단수명사 찍혔습니다. 매일매일 어디 내에서 거대한 무의식 속에서 약간의 수면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더라. 맞는 말이에요. 동면은 뭐다? 잠을 자는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잠자는 게 필요하다. 동면은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동면을 하는 동물, 좀 이따가 곰에 대한 묘사가 나오긴 하겠지만 동면을 하는 동물 역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전형적인 수면 몇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면 시간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마취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트로 가게 되면은 동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이 돼요. Further surprised most of us. 구조가 지금 똑같네요. 다음 문장. 조금 더 놀라운 것은 to 누구에게? 우리 대다수에게 조금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가 주어고 바로 이건데요. 주격 보원에 곰들 있지? 근데 그 곰들은 누군데? The most famous of entry sleepers. 곰들은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동물인데요. 무엇으로? wintry. 뭔지 모르겠지만 윈터의 느낌이에요. 그쵸? 겨울에 잠을 자는 자들. 겨울잠을 자는 가장 유명한 동물인 곰들도 어떻더라? 당연히 실제로 hibernate. 아까 나왔네요. 실제로 동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곰은 겨울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실제 동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profound, 심오한, 깊은 무의식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dramatic, 급격한 감소도 있어요. 자, 무엇에서의 감소인가요? body temperature, 신체 온도니까 체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체온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도 있거든요. 종종 그 체온은 to around 대략 32 degrees Fahrenheit, 화씨 32도 정도로 떨어져요 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거니까 좀만요. 지금 곰 있지 않습니까? 곰은 방금 본 것처럼 동면을 하는 게 아니래요. 쌤 이상한데요? 곰은 겨울잠을 자는 거잖아요. 동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아닐까? 일단 동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깊은 무의식. 됐어요? 깊은 무의식과 체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0도가 아니라 화씨 32도잖아요. 네, 화씨 32도가 0도예요. 자,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32에다가 32를 빼면 나 진짜 수학 못하긴 하네. 태훈아 몇이에요? 그쵸, 막 그런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0이에요. 4요? 농이죠? 알아요. 그럼 봐봐봐. 47도, 이게 화씨야. 화씨 47도는 몇 도일까? 32를 빼봐봐요. 그럼 몇 도일까요? 15도. 이게 섭씨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섭씨 15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요. 화씨 60도는 몇 도겠습니까? 화씨 60도는 몇 도일까? 연지야.
네, 맞네요. 28도죠. 섭씨 28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화씨 32도 정도로 신체 온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럼 동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체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럼 봐볼래요? 곰이 정말 겨울잠을 잡니까? 곰이 정말 겨울잠을 자면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곰은 안 깨요. 왜요? 무의식에 빠져 있잖아. 근데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그 곰의 굴에 들어가면은 곰은 깹니다. 걔는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체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곰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곰은 동면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By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로 보면, 자, 이러한 정의는 뭔데요? 동면의 정의죠. 동면의 정의로 봤었을 때요, 곰은 실제로 동면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빈칸으로 쫙 칠 수 있겠죠? 왜?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왜 동면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곰들의 체온은 stays, 유지가 되잖아. 거의, 니온가요? 정상 근처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는 정상 체온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곰은 동면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곰들은 어떻다? 실제로 쉽게 awakened, 과거 분산의 비동사 PP, 실제로 쉽게 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빈칸 때리기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정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깊은 무의식. 그러면 곰이 동면을 하는 이유가 아닌 건 뭔가요? 곰이 동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깹니다. 그러면 깊은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체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요. 정상 체온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곰은 동면을 하는 게 아니다. 빈칸 괜찮아요.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면의 정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곰들의 겨울잠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불리겠네요. 그러니까 곰은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곰의 겨울잠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A state of torpor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 표현을 보게 되면은 휴면이라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게 무감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휴면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 휴면 상태더라. 그러니까 곰은 동면이 아니라 휴면입니다. 근데 휴면이 뭐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죠. 휴식 그 이상이더라. 그럼 곰은 뭐 하는 거예요? 잠깐 휴식을 취하며 자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에도 휴면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휴면 모드를 1시에 설정해 놨어요. 새벽 1시에요. 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요? 안 꺼져요. 근데 진동은 안 울리죠. 그런 것처럼 곰은 일종의 휴식 상태, 휴면 상태, 터퍼, 무감각보다는 휴면이 낫겠죠. 원문 그대로요. 휴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는 거니까 아예 동명 상태는 아니더라. 됐습니까? 일반적인 수면과 동면에는 차이가 있죠. 이 글은 동면을 조금 더 강조하긴 했지만요. 쉬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마지막 40번 지문입니다. 여기마저 쉬워요. 40번 지문의 주제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타인의 걱정과 관심이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타인의 걱정과 관심이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이 저하고 목요일에 수업을 마칠 때 이거 어느 정도 내용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말 한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 카트에 있나 봅니다. 조금 있다가 말 한번 조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태훈이 민준이한테 여쭤봐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혹시 태훈아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다 모여갖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주고 보건실 갈까? 네가 우니까 나도 슬퍼.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남고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쵸. 조금 뭐 그렇긴 하죠. 아니, 여러분, 여고는 어떤가요? 급식 먹으러 막 뛰어가다가, 하고 막 이렇게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막 버리고 갑니까? 아니면은 뭐 같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연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같이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성별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이런 concern, 어떤 걱정이 있거든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뭐에 대한 염려인가요? About how, 전치사 뒤에 명사. 뭐에 대한 염려? 어떻게 우리가 보일지. 자동사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 타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와 관련된 염려는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어요.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도 눈치를 보나 봐요. Though,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work, 어떤 뭐 연구인 것 같은데 심리학자 E.S.라는 사람이 비록 이 연구를 이렇게 묘사하긴 했지만요. 무엇이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시사를 했을까요? The effect may vary with age. 이러한 영향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무엇과 함께? 나이대와 함께 이러한 영향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제안하긴 했지만요. 자꾸 제안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시사하긴 했지만요. 지금 아이들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영향은 아마 앞문장의 계열이 될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와 관련된 염려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염려는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다. 즉 아이의 나이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한 연구에서 하면서 그게 어떤 연구입니까? 장소로 잡았네요. where부터 distress까지요.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인가요? 아이들이 들었나 봐요. 뭐를? 다른 아이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얘들아, 우리 in distress 할 때 distress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랑 비슷합니다. 뭐 역경, 고난 이란 뜻인데 어려움 이렇게 조금 쉽게 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의 소리를 들었던 연구예요. 들었어요? 그냥 아이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역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아이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한 연구에서 됐습니까? 어린 아이들, 어느 정도로 어릴까요? kindergarten, 유치원이란 뜻이에요.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수는 이런 느낌. 유치원에서 세컨드 그레이드 한 2학년인가요? 유치원에서 한 2학년 정도 된 어린 아이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었나요? more likely, 더 이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죠. 누구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더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When with another child, then when alone. 분사구문까지 들어갔네요. 지금 얘가 부사절 접속사가 맞잖아요. 그쵸? 근데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 여기랑 똑같았었던 they가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시제 과거니까 when they were. 요런 식으로 있었을 건데 생략을 시키고 being이 되면서 being까지 날아갔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en they were.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건데 얘도 날아가고 being도 지금 날아간 거죠. 그럼 무슨 말? being은 다시 한번 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when 뭐 할 때?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많았대요. 뭐보다? when alone. 혼자 있었을 때보다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제3자죠.
제3자의 아이가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구가 지금 연령대가 어린 아이와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쓰러졌다고 한번 해볼까요? 대자로 누워서 하고 울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봤을 때요. 이 아이는 더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했을 때?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을 때 괜찮아? 왜 울어? 일어나. 울지 말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애기들은 그렇죠. 그 애기들 제가 보니까는 그 3살에서 5살짜리 된 애들 저기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 제가 봤는데 제가 아이쿠 했는데요. 다들 모여갖고 그 조그만 손으로 일으켜주는 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만약에 민준이가 길에서 자빠졌으면 태훈이는 휴대폰 들어서 사진 찍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애기들 그런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뒤집어 엎어볼까요? 하지만 older children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네요. 아, 나이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더 나이 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4학년과 한 6학년 정도 되었던 더 나이 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reversed 되었대요. 뒤집어지다란 뜻이죠. 선생님, reverse는 역효과를 나타낸 뜻인데요. 당연히 그런 말도 있죠. 쌤, 반전되다는 뜻도 있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맥에 맞게 가볼게요. 이러한 효과는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자, 왜요? 그들은 누구고요?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 이럴 가능성이 없었어요. 도와줄 가능성이 없었죠? 누구를? 역경에 처한 아이를 도와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얘들아 여기는 지금 살아있네요. 뭐가 살아있어요? When they were, then when they were. 자, 여긴 지금 살아있네요. 위의 문장에서는 없었는데요.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야? 꺼져 이씨. 이렇게 하면 위의 문장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처한 아이를 도와줄 가능성이 없었답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appear 하면 이게 동료죠, 동료. 친구라고 한번 해볼까요? 동급생은 조금 이상하다, 민준아. 동급생은, 그쵸? 친구와 함께 있었을 때 또래라고 할까요, 또래? 또래와 함께 있었을 때 도와줄 가능성이 없었답니다. 뭐보다? 혼자 있었을 때보다. 아, 선생님 그러면 왜 그럴까요? 뒤에서 나오긴 할 건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나이가 든 아이예요.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인데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역경에 처한 아이가 있게 되면 뭐야? 얘는 도와줄 가능성이 없대. 쌤 왜 그럴까요? 아니 아까 태훈이가 그랬잖아요. 남고에서 누가 막 넘어졌는데 그거를 괜찮아 하면서 같이 손잡아서 막 부추겨주고 양호실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어깨동무해서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진짜. 민준아 혹시 학교에서 그래요? 근데 왜 안 그래요? 난 그게 궁금한. 여고는 그렇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성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이로 보는 거지 말이야. 왜? 왜 안 도와줘? 그러면은 친하면은 안 도와주는 거야? 그냥 밟아요? 은혜는 어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들어 지은이가 막 또 이렇게 춤을 추다가 또 막 또 자빠졌어요. 그럼 괜찮아 하면서 도와주나요?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괜찮아? 너무 심해 다친 거 아니야? 하면은 주변에서 뭐로 볼까요? 뭐야? 찐따 새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녹여볼까요? S라는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엇을 시사했을까?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A 집단인가 봐요. 그렇죠?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 느꼈을지도 몰라요. 무엇을 더 편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것이 acting, 행동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when, 뭐 할 때 계속 껴들어가네. when, 뭐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이 the company of 또 나왔네. 함께 있을 때. 누구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행동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대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혼자 못 일으키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행동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낄지도 몰라요. 반면에 하면서 말 조심하자. 조금씩 말 조심. 반면에 while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에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요.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뭘 느껴요? 걱정할지도 모른대요. 됐습니까? 걱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뭔 말이라고요? 걱정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걱정해요? 전치사 뒤에 being pp가 나왔어요. 판단받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할지도 모른대요. 저지가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단받는 걸 염려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신의 친구들에 의해서, 또래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걸 염려한대요. 그리고 fear. might feel more concern. 더 많은 걱정을 느끼기도 하겠고, 이렇게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묶여 있어야 되겠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feeling embarrassed. 이렇게 느끼는 두려움도 있답니다. 그래서 embarrassed는 당황스러운이 아니라 창피한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창피한 느낌을 받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overreacting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요? 너무 과대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너무 과대한 행동으로써, 과도한 행동으로써 창피한 느낌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래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에 대해 염려를 할지도 모르죠. 이유는 나왔네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또래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두려워하기도 합니까? 과도한 행동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친구가 술 먹다가 넘어지면 저도 괜찮아 상현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진 않아요.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고 그냥 말거든요. 휴대폰은 사진을 찍든지요. 그럼 제가 만약에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둘은 각별한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조심해 볼까요? 미리 잡아볼까요? S라는 사람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잡아놓자.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 나이가 든 아이들은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긍정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뒤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레스가 있더라고. 그럼 부정어 느낌이잖아요. 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덜 하지 말고 낫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여기도 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덜 이러이러하다 보다는 이러이러하지 않더라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말이 이뻐질 겁니다. 증명 한번 해볼까요? 저 덜로 해볼게요. 덜.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뭐처럼 보이나요? seem to 부정사. 토론하다가 맞긴 하지만 이야기하다예요. 그 공경에 처한 소리에 대해서 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할 가능성도 있나요? seem to 부정사 같이 걸려 있네요. 그리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들 역경에 처한 소리들을 덜 공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더라. 덜 공개적으로 반응하더라. 자, 말 이상하죠? 이제 부정어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나이가 든 아이들은요,
좀 어려움을 겪는 소리, 신음소리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러한 소리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더 말이 이쁩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힘들어하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힘들어하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시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보다는 공개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조금 그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나이가 든 아이들은 어땠었나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putting on, 착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직역이겠네? 무엇을 착용하고 있었나요? 포커 페이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여러분 거에 보면 무표정한 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곧 포커 페이스죠? 그쵸? 표정을 숨기는 거, 무표정.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앞에서? 자신들의 또래들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올더 피플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괜히 도와줬다가 뭐야 완전 뭐라도 되나봐. 착한 척 오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조금 싫어서 애써 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나부고 23년 9월, 24년 9월 여기까지 마무리는 하고요. 민준이하고 태훈이는 쪽지시험 밖에서 진행해도 되고 안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이따 다시 부르긴 하겠지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41, 2번 확인요거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훈이 단어 시험지 드려요? 알겠습니다. (41번) (42번입니다) 아이들이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희죽희죽 되긴 했는데 질문하세요 라고 하면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 원장님께서 최근에 그러셨거든요. 저보고요. 조금 부드러워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부드러워요. 그렇죠? 아니 안 부드럽니? 아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나 너무 무섭다고 막 울고도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전에는 아주 그냥 지랄 맞았어요? 그치. 근데 나는 원래 알잖아. 수업할 때는 이 적정선을 유지하면은 항상 이러는데 중학교 1학년 선을 안 지켜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질문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요. 말 그대로 권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권위를 가진 사람, 즉 어른들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권위 있는 사람, 부모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makes questioning authority so hard? 야,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뭐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있지. 누구에게? 이거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로 가면 되겠네요. 얘가 주어군요. 무엇이 만드냐? 질문하는 것을. 그렇죠?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야? 이 동명사 주어는 what이 주어로 쓰인 거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무엇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Th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민아 여기 어려움이라는 거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들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유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when? 그때가 언젠데요? 특히 부모님들, 이를테면 the first and most powerful authority figures까지네. 부모님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이사.
최초이자 가장 힘이 있는 권위 있는 인물들인 부모님들이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부모님일 겁니다. 그쵸? 부모님들이 뭐 할 때, 보여줄 때, 뭘 보여줘요? 아이들에게 the way things are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러한 어려움들은 유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how가 생략이 됐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죠. the way in which 이런 건 알지만 the way things are 라는 건 뭐냐면 way가 방식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방식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이 그런 방식이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 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대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겠는데요. 원래 그렇다. 이런 말,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다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지난 23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이군요. 그 아이들의 뇌는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때 피자는 왜 뜨거워요? 이런 말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제 조카가 삼촌 이거는 왜 이래?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라고 하면 이래서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건 왜 그러는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아줘야 되지. 하늘은 왜 파래요, 이모? 빛의 산란 작용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래.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에 꼬리를 물면 머리가 자극이 되겠죠. This is a necessary element of learning in language and socialization. 이건 나쁜 건 아니네. 왜냐면 은희야 이것은 필수적인 성분이긴 해. 원래 그래라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야. 무엇에 있어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성분이긴 하겠죠. and 그리고 certainly 특히 대부분의 것들은 하면서 가려볼까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학습이 되는 건데 어디에서 학습이 돼요? 초기 유아기에 됐어요? 초기 유아기에 학습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 자, 여기가 주어 계열 나왔죠. and 다음으로 새로운 문장. 그러면 여기가 수일치의 단수가 지금 아니고 복수네요. childhood를 보고 또 is라고 하겠죠. 혹은 여러분 또 여기 learning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예요.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 활용하셔야 되죠. 초기 유아기에 학습이 된 대부분의 것들, 주관대 비동사도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다? non-controversial, 논란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논란이 없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글 공부할 때, 언어를 학습할 때라고 하잖아요. 한글을 공부할 때 가 다음에 나가 나오고 나 다음에 다가 나와요. 그 연지가 물어봐요. 그거 왜 그래요? 하면은 뭐라 그러죠? 원래 그래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1 더하기 2가 뭐야? 3이야 라고 하면 왜 3이야? 원래 그래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언어를 학습하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맞고요. 어렸을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건 원래 그래라는 표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어의 알파벳이 시작이 되잖아요. A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Z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숫자들도 마찬가지죠. 1부터 10은 옵니다. 자, 어디 앞에 와요? 앞전자. 어디 앞에 와요? 숫자들 11에서 20 앞에 옵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자, 이 표현 뭐죠?
1부터 10은 누구 앞에 있죠? 11부터 20 앞에 있어요. 그쵸? 학생이 물어본다고 해볼까요? 선생님, 11 다음에 왜 10이 있어요? 답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11 다음에 왜 10이에요? 11 전에 왜 10이죠? 10 전에 11이 오면 안 돼요? 뭐라고 할래요? 그게 바로 숫자 법칙이야.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었죠? 아니, 여기가 저기 지민이 학생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다, 사회생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요, 친구 왜 꼬집으면 안 돼요? 왜 아프면 안 돼요? 저는 아파도 안 속상한데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친구들끼리 원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쵸? 이렇게 사회화 과정이라든지 뭐 언어를 학습하는 면에 있어서는 네, 원래 그래라는 표현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슬슬 등장하겠네요. Children, however. 하지만 children이요. 아이들이 will spontaneously 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네요. things that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what도 괜찮겠네요. 그쵸?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요. 어떤 것들? quite obvious. 꽤나 분명한 것들이 있죠. quite, 꽤나 매우 분명한 것들. 누구에게? 어른들에게는 꽤나 분명한 것들을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습이나 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분명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게 분명한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또 질문하게 된대요. 이런 단어, where 라는 단어는 뭐가 됩니까? challenge. 네, 맞아요. 도전이 되긴 하죠. where? as in, 뭐처럼요? 하늘은 왜 파래요? 라는 것처럼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은 도전적이 된대요. 제가 은희 조카 할래요. 이모, 하늘은 왜 파래요? 원래 파란 게 어딨어? 왜냐면 밤 되면은 검은색 되잖아. 지금은 왜 파란데? 해가 없어서? 근데 해가 없어지고 있는 중에는 주황색이 되는데? 왜? 이모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정말 도전적이에요. 그쵸? 이거는 빛의 산란 과정에 의해서 그 가시광선 속에 있는 파란색이 반사가 되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따라서 이러한 대답들, 뭐와 같은 대답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대답이나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와 같은 대답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그냥 파랗다고, 이런 대답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이들이 그냥 질문하지 말고, 됐어요? 의문의 여지 없이, 됐어요? 반항하지 말고, 이런 느낌. 아이들이 그냥 질문하지 말고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거래요. 자, 뭘 받아들이죠? What authorities say just because. 됐습니까? What? 선행사 안 나왔죠? 동사죠?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say의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거 잘 볼까요?
무엇을 받아들이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 아, 목적어가 없고 보어 계열은 있긴 하네요. 그냥 그런 거야. Just because. 그냥 왜냐면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말 무섭다 이제.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지. 어떤 아이들? Who persist in their questioning. 우리 persist라고 말하면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persist가 끈기를 보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persist in 하면은 고집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입니까? 계속 고집 부리는 아이들 있지. 무엇으로? 자신들의 질문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 조심하자 이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기 자신들이 이렇다라는 거 알게 될 가능성이 있대. 어떻다라는 거 알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dismissed나 or yield가 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find 목적어 형용사 구조입니다. 그 형용사가 과거 분사로 나왔죠. dismiss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해고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해고되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해고되면 뭡니까? 그 회사에서 내쫓겨지는 거잖아요. 옐은 어떤 느낌입니까? 옐은 소리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고함치다. 그러면은 소리침을 받는 자기 자신. 조금 이상하죠? 소리침을 받는다? 야단 맞는. 야단 맞거나 쫓겨나게 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 야단을 맞나요? 근데요. 뭐와 관련해서요? bothering. 귀찮게 했다라는 면에서요. 누구를? 어른들을 귀찮게 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귀찮게 했어? 의미 없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로. 됐습니까? 자, 이 문장 거대했나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이나 의미 없는 질문들로 어른들을 귀찮게 했다는 것으로 야단을 맞거나 때로는 방에서 쫓겨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냥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라 라는 걸 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원래 그래, 내가 그 전에 말했잖아 와 같은 표현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냥 의문의 여지 없이,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어른들을 귀찮게 했다는 것으로 뭐 쫓겨나거나 혼이 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그렇죠?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부는요,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신 것 같아요. 정말 질문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질문 하면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 소리 듣잖아요. 동그라미 칙 소리 듣는데 그런데도 안 하거든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비신 어머니께서는 질문을 장려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연지는 나중에 그런 엄마가 될 거예요? 아, 참 따뜻하다. 그렇죠? 짜증나면 어떡해? 참아. 20년 뒤에 봅시다. 어떻게 키우고 있나? 계속 가볼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뭐고 의미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어른들이 보기에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 그렇죠? 어른들이 보기에 이러한 질문들은 실제로는 어떻더라? 정말 완벽할 정도로 합리적인 질문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아니 애기가 그냥 권위 있는 부모들 귀찮게 하려고 질문한 겁니까? 아니죠.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정말 완벽할 정도로 합리적인 질문이긴 해요. 이유가 있는 질문이라고요. 이유가 있는 질문. 맞는 말입니다. 왜요? Why is the sky blue? 야,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야, 왜 하늘은 파란 거야? 많은 어른들은요,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 대답을 알지 못하죠. 그쵸? 어른들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없죠. And, 그리고 여기 재밌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말을 하죠? 하늘의 색깔이 무엇이다? 여기 say의 목적어 대 빠졌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무엇을? 잘 봐요. 하늘의 색이 이렇게 돼야만 해. 하늘의 색이 파란색으로 불려야만 해. 라고 어쨌든 누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게요. 하늘의 색이 무조건 파란색이어야 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How do we know? 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무엇을? 신경 쓰세요, 이제. What one person calls blue. 또 목적어 없는 거예요. call AP. 목적어, 목적격 보어. 또 목적어 없죠. 어떻게 우리가 알죠? 무엇을? 어떤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됐어요? 이만큼이 지금 주어 계열이 됐네.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똑같은 색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그쵸? 무엇과 똑같은 색? That another coarse blue. 자,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지민아, 여긴 어때요? 이번에 what이 아니라 that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선행사 컬러는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콜의 목적어가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요. 여기서는요. 그쵸? 선행사는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색깔이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맞는 말이에요. 아니 파란색이라고 불려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누구냐고요? 모르죠 뭐. 그쵸? 그리고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연지 입장에서 파란색과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민이가 무슨 색이에요? 아닌데요? 하늘색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누군가가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색깔과 똑같냐? 누가 아니야. 그쵸? 제가 그 애기들이 이런 말을 한번 했었는데요. 예전에 하늘은 파랗다라는 지문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어학원에서 수업할 때. 근데 진짜 어떤 애기가 초4였나 그랬는데요. 그 애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쌤 하늘은 보라색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아직도 이름 기억나네? 걔도 민준이었는데 민준이는 왜 보라색이라 생각해? 밤이 되면요 하늘은 보라색이야 라고 했던 어떤 애가 아니야 갈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아니야 회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늘은 왜 파랗냐? 그쵸? 어떤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횡단보도 건널 때요 항상 파란불에 건너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거야. 그래서 엄마 초록불에 건너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파란불에 건너기로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파란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맞춰진 거겠죠. The scientific answers 과학적인 해결책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리학에서 와요. 뭔 말이죠? 하늘이 왜 파래요? 라는 대한 정답은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 빛의 산란 과정과 그렇죠? 가시광선에서의 뭐 빛의 흡수 이런 대답들은 물리학에서 오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자, 여기서 도스모. 그러한 것들은 이런 대답들이 아니죠. That children are seeking. seek의 목적어 안 보인다, 연지야? 찾다의 목적어 안 보여요. 그쵸? 목관대 대시예요. 위치 괜찮겠죠? 하지만 그러한 대답들은 또 부러졌네. 그러한 대답들은 아이들이 찾고 있는 대답들은 아닌 거래요. 그쵸? They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world. 아이들은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try to 부정사 계열. 이 세상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던지라는 거죠. and 그리고 no matter how. 얘들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쵸? no matter how. 자 어떤 표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 친구 어떻게 however가 되면서 형용사나 부사 나오는 거 맞아요? 이 형용사는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원래 동사 계열 뒤에 있었을 것이다. 그쵸? 아이들은 그냥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 그래 짜증날 수는 있어. 아무리 irritating,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이 아무리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죠. 왜? 정말 짜증나긴 해요. 누구에게 짜증이 나요?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과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부모들에게 정말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뭐가요? To take them.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반복적인 질문들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seriously. 심각하게가 아니라 진지하게로 하자, 나비사. 진지하게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뭐 하려고요? 장려하려고요. 누구가? increase 목적어 to 부정사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질문하도록 장려할까요? 권위 있는 자들, 즉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장려하는 건 특히나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완벽했죠.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의미겠죠.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네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는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죠. 다빗이 어린 그 사촌 동생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몇 살 정도 되죠? 안 됐다. 한 7살 정도 되는 조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촌 동생?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연지한테 여쭤봐야겠다. 이번에 추석 때 만나요? 방학 때 봤어요? 언니인가요? 연지가? 이모 아니죠? 이모일 수도 있죠, 뭐. 언니. 연지 권위 있는 사람. 코딱지는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나 근데 먹었는데 몸 좋은데? 왜?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왜? 노폐물이 뭔데? 짜증 안 낸다며 왜 이빨 깎게 물어요? 그쵸? 이런 질문들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더라.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장려해야겠습니다. 학인여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41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쉬는 시간을 먼저 갖기 전에 아시죠? 5분 복습 시작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